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경기 안성시에 있는 젖소 농장에서 올겨울 들어 첫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둔 만큼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앞으로 3주간의 대응이 구제역 확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 축산농가와 정부의 철저한 방역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안성시 금광면에 위치한 이모 씨의 젖소 농장에서 구제역 의심축이 발견된 건 지난 2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의심축을 정밀 검사한 결과 혈청형 O형의 구제역 바이러스로 최종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씨 농장의 소 120마리는 긴급 살처분됐고 해당 농가는 정밀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경기도 전역과 충남북, 대전, 세종 일원에 어제 오후 8시 30분까지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동하고 일제 소독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어제 경기 안성시 양성면의 한우 농가에서도 구제역 의심축이 추가로 신고됐습니다. 최초 발생 농장과 11.4km 떨어진 농장입니다. 경기도 축산방역당국은 29일 오전 양성면의 한우 농가에서 사육 중인 한우 3마리가 침을 흘리거나 다리를 저는 등 구제역 증상이 보여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제역 발생은 이번 겨울 들어 처음이자 지난해 4월 이후 10여 개월 만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방역당국과 축산농가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어제 농식품부, 국방부, 행안부, 환경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제역 상황점검 대책회의를 열고 지자체에 과감하고 강력한 초동 방역을 당부했습니다. 명절에는 이동이 많습니다. 4월 뒤부터 설 연휴입니다. 따라서 강력한 초기 대응으로 조기에 차단하지 않으면 설 연휴에 구제역이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3주간의 대응이 구제역 확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제역 긴급 행동 지침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는 28일 밤 9시 발령된 주의 단계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잠복기가 14일에 달하고 매우 빠른 속도로 전파되기에 농가 단위의 철저한 차단 방역과 과감하고 신속한 방역 조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농식품부는 우제류를 사육하는 축산농가에 백신 접종과 소독, 출입자 통제 등 차단 방역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네, 경기도 안성의 한 젖소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리포트 보고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제역이 발생한 건 얼마 만인지, 백신 접종은 이루어진 건지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인경 기자, 구제역이 발생한 게 얼마 만인가요? 네, 이번 구제역 발생은 지난해 4월 1일 이후 10여 개월 만입니다. 네. 지난해 3월 26일과 4월 1일 경기 김포시에 있는 양돈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바 있는데요. 이후에는 잠잠했다가 다시 민족 대이동이 예정된 설 연휴를 앞두고 구제역이 발생한 겁니다. 네, 그렇다면 안성의 축산농가는 어떤 증상을 보고 당국에 신고한 건가요? 유입 경로는 확인됐는지 궁금하네요. 네, 경기 안성시 금광면에 있는 이 젖소 농가는 사육 중인 젖소 120마리 가운데 20여 마리가 침을 흘리는 등 구제역 증상을 보이자 당국에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혈청형 O형의 구제역 바이러스로 최종 확진이 됐는데 바이러스 유입 경로에 대해서는 아직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네, 그렇다면 해당 축사에 백신 접종은 된 건지도 궁금합니다. 만약에 백신 접종이 됐는데도 이렇게 구제역이 발생했다면 또 물백신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의심축이 발생한 이 젖소 농가에서는 백신 접종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백신을 구매한 기록도 있고요. 농가는 지난해 10월 말에 백신을 놓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백신 투여한 이후에 항체 형성률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의 정밀 분석이 끝나는 대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혹시 해당 농가의 신고가 늦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농식품부의 초동 대응에 문제는 없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이번 구제역 발생 농가의 신고가 늦지는 않았다는 게 농식품부의 판단입니다. 신고가 늦으면 껍질이 단단하게 된다거나 하는 흔적들이 남아있는데 그런 흔적이 없고 또 수포 발생 초기였기 때문에 신고는 빠른 편이었다는 겁니다. 또 농식품부도 나름대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농식품부가 발생 농장 반경 500m 이내 농가 9곳과 또 집유 차량이 거쳐간 농가 23곳을 긴급 관찰한 결과 다행히 이상 증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정부가 또 일시 이동 중지 명령, 즉 스탠드 스틸을 발령을 했는데요. 어느 지역에 발령이 된 거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네, 일시 이동 중지 명령 스탠드 스틸은 1월 28일 20시 30분부터 24시간 동안 발동이 됐습니다. 구제역 확진축이 나온 경기도 전역, 그리고 안성시와 또 경계가 닿아 있는 충남, 충북, 그리고 대전, 세종 일원에 발동이 됐습니다. 스탠드 스틸은 구제역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전국 또는 지역별 우제류 축산농장과 또 관련 작업장 등에 가축은 물론이고 사람, 차량, 물품 등의 출입을 일시 중지시키는 조치입니다. 발동 기간 동안 해당 농장과 또 관련 작업장에는 24시간 동안 이동이 중지되고 출입도 금지됩니다. 이 이동 중지 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네. 아무래도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 만큼 축산농가의 불안감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혹시 축산농가 당사자들이나 아니면 관계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네, 먼저 축산농가는 차량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의 내부와 외부를 세척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축산 관련 작업장의 경우도 차량 내외부를 세척하고 또 작업장 전체를 소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농협에서는 공동 방제단을 동원해서 축산 농장과 시설에 대해 일제 소독을 벌일 예정입니다. 또 설 연휴를 맞아서 고향을 찾는 도시민들도 축사 방문을 자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이렇게 축산농가뿐만이 아니라 지자체와 또 일반 국민들까지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김인경 기자, 앞으로도 관련 소식 들어오면 계속해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설이 다가오면서 사과와 배, 한우 등 농축산물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과, 배 물량이 크게 감소한 것에 비해 가격은 예상보다 높지 않은데요. 현장에서는 명절 특수를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표정이 역력합니다. 보도에 윤슬기 기자입니다. 경기 평택에서 배를 재배하는 한 과수농가. 설을 앞두고 한창 바쁜 시기인데 의외로 한적합니다. 지난해 수확량이 줄어든 탓에 판매할 배가 부족해서입니다. 예년에는 저희 대가가 한 40%에서 50% 나왔어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예년에 비해서 한 20%밖에 안 나온 것 같아요. 개화기 냉해, 여름철 폭염 등 지난해 잇따른 자연재해로 전국의 사과배 생산 물량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로 인해 저장 물량도 지난해 대비 배는 24%, 사과는 18%가량 줄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 때문인지 물량이 감소한 만큼 가격이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지난해는 설을 일주일 앞두고 후지 사과 상품 10kg들이 도매가가 43,000원이었는데 올해는 45,000원이었습니다. 이번 설에 과일값이 높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던 만큼 농가들의 실망도 큽니다. 저희 생산 농가들은 가격이 좀 높게 형성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소비 심리 자체가 그만큼 따라주지 못해서 그만큼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축산농가 표정도 그다지 밝지 않습니다. 과일 물량이 줄어 상대적으로 한우 고기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었는데 판매량과 가격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설에는 거새우 지육 1kg 도매값이 17,000원대였는데 올해도 거의 비슷합니다. 황금돼지해를 맞아 맞춤형 마케팅으로 돼지고기 선물 세트도 여러 개 출시됐지만 판매가 신통치 않습니다. 하지만 막바지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설을 앞두고 농축산물 소비가 예상보다 주춤하지만 이번 주말까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농업계 이슈를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수요기획 시간입니다. 2019년 황금돼지해를 맞아 부자 농민들의 성공 노하우를 전해드리는 황금돼지의 분홍으로 가는 길.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소개할 주인공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한우를 키워내고 있는 이규천실의 강창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땅 좋고 바람 좋은 울산 울주군 두동면. 이곳에는 20년이 넘도록 소와 동고동락해온 이규천 씨 농가가 있습니다.
오늘도 축사 청소에 여념이 없는 이규천 씨. 1997년 처음 소를 키우기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는 깨끗한 환경에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한우 고기가 탄생한다는 지론을 우직하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저는 귀찮다고 생각 안 하고 항상 사료 주기 전에는 깨끗하게 한 상태에서 저는 사료를 줍니다. 또 파리나 모기가 많으면 소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근본적으로 파리와 모기를 안 생기게끔 항상 청결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소 사육의 꿈을 키웠다는 이규천 씨. 비우구 70마리와 번시구 50마리 등 120여 마리의 한우를 사육하는 축산 농가에 어엿한 농장주가 되면서 꿈을 이뤘는데요. 지난해에는 최고의 기쁨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바로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주관한 제16회 전국 축산물 품질평가대회에서 대통령상에 선정되는 영예를 아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품질 좋은 한우를 만들어낸 데에는 어떤 비결이 숨겨져 있을까요? 소에게 먹일 사료를 준비하는 이규천 씨. 그런데 일반 사료와 조금 달라 보이는데요. 이거는 보통 배합 사료가 좀 다릅니다. 이게 다른 게 뭐냐면은 발효시키면 발효, 농산부산물하고 식품부산물, 게다가 단미사료를 혼합시켜 갖고 미생물을 배양하는 미생물균을 넣어 갖고 일정 기간 기간이 지나면은 이게 발효가 됩니다. 사료 하나에도 남다른 정성을 들인 이규천 씨. 그는 맥주박, 면실피, 옥수수, 보리 등 농산부산물로 사육 단계에 맞춰 사료를 직접 제조한다고 합니다. 소의 골격을 키우고 증체율을 높여야 하는 육성기 때는 원료에 들어가는 옥수수량을 많이 늘려 조지방 조성에 신경을 쓰는가 하면 비육 후기엔 등지방이 너무 많이 증가하지 않도록 옥수수량을 줄이고 단백피량을 늘려주는 방식인 겁니다. 1997년 본격적으로 사료 연구에 돌입한 이규천 씨는 6년간의 시행착오를 거듭한 끝에 결국 2003년 전국에서 유일무이하게 사료 제조 특허까지 출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가배합 사료는 생산비를 줄이는 데도 효과가 높다는 게 이규천 씨의 설명. 함께 생산비가 적게 들어가죠. 약 한 30% 정도 적게 들어갑니다. 백두를 계산했을 적에 4, 5천만 원은 사료값이 적게 들어가요. 또한 이규천 씨는 한우 개량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단순히 소를 잘 키우는 것보다 종자 개량에 나서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는